결국 모든 부탁은 나한테만 온다. 동창회 모임에서 영수 씨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 말은 항상 무시당할까? 난 항상 부탁만 들어주고 정작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옆동 아파트 8층에 사는 할머니는 매주 손자를 봐주고 아들 부부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던 일들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렸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난 왜 이렇게 해줄 것만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는 정석 씨는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내려 했지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애매한 말투 때문에 아무도 그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만만하게 보이는 말버릇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내 말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왜 나만 자꾸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왜 내 의견은 항상 묻히고 마는 걸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원인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미덕으로 배웠던 겸손, 배려, 조심성. 이런 좋은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를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상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버릇을 알려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당신의 노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노후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과도한 친절이 만드는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웃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회사에서는 늘 먼저 나서서 일을 도맡아 하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면요. 지난주에 만난 서울 도심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순자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 부부의 아이를 종종 봐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급할 때만 부탁한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오늘도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이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거의 매일 아이를 맡기려 합니다. 할머니가 사랑으로 시작한 손주 돌봄이 이제는 의무처럼 되어버렸고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다 보니 이제 와서 오늘은 힘들어요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진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체력 관리와 자신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한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 선의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와 도울 수 없는 범위를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두는 것이죠. 친절과 배려는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 거절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 어렵습니다처럼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되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셋째, 평소에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일정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두면 무작정 부탁하기 어렵게 됩니다. 친절은 베푸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부탁 하나만 요라는 말에 자동으로 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잠시 생각한 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무게감 있게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말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과 이민호 씨가 각각 아파트 출입문 자동 개폐기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들은 비용 부담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두 분 모두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박영수 어르신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민호 씨는 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출입문 자동 개폐기는 모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니 차 없는 세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박영수 어르신은 천천히 또박또박 적절한 휴식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입문 자동 개폐기는 모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차가 없는 세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박영수 어르신의 말에는 무게감이 실렸고 이민호 씨의 말은 급하고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말이 빠르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두르지? 뭔가 자신이 없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목소리와 말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활기찬 모습이 장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차분함과 여유로움이 신뢰를 더해줍니다. 말을 할 때 천천히, 또렷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또한 말할 때 자주 쓰는 습관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뭐랄까, 좀 그런데요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말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말끝을 흐리거나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처럼 자신의 의견을 약화시키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제가 40년간 직장 생활을 해보니 우리 동네에 30년 살아본 경험으로는 같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확신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좋은 방법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마칠 때마다 한 번 숨을 쉬고 중요한 말 앞에서는 잠시 멈춤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해줄 것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너무 크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적절한 볼륨을 유지하세요. 말투 하나로 여러분의 의견은 더 존중받고 인생의 경험은 더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또렷하게, 여유 있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겸손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년 넘게 한식 요리사로 일하셨던 민정숙 어르신께서 회원들을 위해 특별히 잔치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모두가 음식 맛에 감탄하며 칭찬했지만 민정숙 어르신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온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솜씨가 많이 줄었어요. 하며
계속 자신의 솜씨를 깎아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열심히 칭찬하던 분들도 그래요. 그래도 맛있던데 하며 말을 줄이게 되었고, 다음에 또 음식을 부탁할 때는 정숙 씨가 바쁘실 테니 우리가 그냥 주문해 먹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친 겸손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계속 낮추면 주변 사람들도 결국 우리의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40년 경력의 요리사든 3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한 전문가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요리를 칭찬한다면 별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대신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라고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을 무례하게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눌 때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라고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40년간 요리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점은 처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당당하게 나누세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보물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알되 자신의 가치도 인정하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사과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불필요한 사과는 의외로 우리의 인상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달 우리 동네 시니어 50플러스 센터에서 만난 67세 최 강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으로 지금은 50플러스 센터에서 한글 교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수업 중에 다른 수강생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잠시 생각하는 사이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연달아 사과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누군가 교실에 늦게 들어오면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으셨나 봐요. 수업 자료를 나눠줄 때도 죄송해요. 자료가 좀 부족해서요 하며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겸손함이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되었고 수업 분위기도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나중에는 한 수강생이 선생님께 선생님, 왜 계속 사과하세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필요 없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과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겸손과 배려를 미덕으로 배워왔기에 더욱 이런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사과 대신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이라고 해보세요.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 자료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미안함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정말 잘못했을 때 진심을 담아 한 번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줄이고 대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오랜 세월 지혜와 경험을 쌓아온 여러분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와 같은 표현,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말투가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하셨던 박진호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한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계산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니 다른 대표들은 그의 전문성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내용을 관리비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로 30년간 일한 경험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대표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말투는 우리의 전문성, 경험, 지식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라왔기에 단정적인 표현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불확실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마도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줄이세요. 대신 분명히, 확실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둘째,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 대신 뭐뭐입니다로 끝맺음을 해보세요. 셋째,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신뢰를 줍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처럼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간략히 언급하면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값진 자산을 불확실한 말투로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에는 평생 쌓아온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아마를 분명히로 뭐뭐인 것 같아요를 뭐뭐입니다로 바꾸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의 가치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과도한 친절, 빠른 말투, 지나친 겸손, 불필요한 사과, 불확실한 표현. 이 5가지 말버릇만 고쳐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 쌓은 신뢰를 지킨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에는 더 큰 무게와 지혜가 담겨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보물 같은 지혜가 단지 말투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오늘 알게 된 5가지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말투를 바꿔보세요.
당신의 지혜가 제대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